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엄마라는 인간을 우연히 만났는데요. 예전 일을 다시 생각하니 차마 제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네요. 아무튼 전 남자친구의 엄마란 사람은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폭삭 늙어 있더라고요. 얼굴에는 주름이 어찌나 그렇게 쭈글쭈글해졌는지 예전 일 생각해보면 참 쌤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제 모습을 보게 된 그 아줌마는 순간 놀란 표정으로 얼음이 되어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니 빌어먹을 예전에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 일이 다시 생각나네요. 제가 그때 남자친구랑 만나게 된 건 학교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명문 대학을 다녔었고, 저는 간호학과, 남자친구는 법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저희 집안은 그냥 보통의 평범한 집안이었고, 남자친구는 부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중산층 집안의 아들이더군요. 그런데 대학 시절에 만난 연애인데 보통 그런 것까지 잘 따지지는 않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소개로 만났고 남자친구의 집안 환경은 나중에 되어서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좋아서 사귀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꽤 자상한 성격이었고 저한테 참 잘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더 좋아했었고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도 매너가 좋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별 불만은 없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사귀는 동안 학교에서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남자친구와 저는 늘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 1년 정도를 만났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에 남자친구 엄마를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엄마는 친구분과 쇼핑을 하러 온 것 같았는데 저희들이 손을 잡고 있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란 듯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건 남자친구 엄마는 그 당시 저를 상당히 좋지 않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를 보면서 처음에 남자친구 엄마의 친구분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허머, 태민이 여자친구 이쁘네? 하시며 남자친구가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이쁜 여자를 만났냐며 그렇게 저를 칭찬하면서 흔한 대화를 주고받았었죠. 그런데 남자친구 엄마란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는 핀잔을 주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는 무슨 예? 지금 한참 그럴 나이잖아. 저러다 그냥 헤어지겠지 뭐. 라고 선을 바로 긋더군요. 남자친구 엄마의 말을 듣던 친구분이 아니 이렇게 사귀다가 정되면 결혼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태민이 엄마는 여자친구를 오늘 처음 만나보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 친구분의 말에 남자친구의 엄마가 표정이 굳어지더니 결혼은 뭐 아무나 하고 시키는 줄 아나? 내가 우리 아들 어떻게 키웠는데 결혼을 시켜도 내가 제대로 골라서 시킬 거야. 아 그나저나 빨리 가자. 식당 예약 시간 늦겠어. 라고 하며 우리를 그냥 지나쳐갔어요. 저는 인사할 틈도 없었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남자친구 엄마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는 20살이었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어린 나이에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남자친구와 연애를 이어나갔죠. 그때 이미 헤어졌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대로 그렇게 연애를 하며 공부도 하며 간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취업도 빨리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당시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명문대에 입학할 때도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제가 간호사가 됐다고 하니까 대학 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남자친구는 저하고 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들어갔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2년을 더 교제했어요. 둘 다 많은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고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고 난 다음에 결혼을 생각해보자고 이야기를 끝낸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며 잘 사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남자친구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저를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나 봐요. 그때까지 저희가 헤어지지 않고 계속 사귀니까 이제는 만나볼 생각인가 하는 생각을 한 채로 남자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남자친구 엄마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선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남자친구 엄마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계속 차를 우리고 있었어요. 꽤나 비싼 차였던 것 같은데 그 차를 100번씩 우려 찻잔에 담고 있었어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갔음에도 남자친구 엄마는 그러한 행동만 반복할 뿐 저에게 인사뿐만 아니라 앉으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남자친구가 그런 엄마의 행동에 당황한 듯 보였어요.
엄마 지원이 왔는데? 라고 하니 그 말에 남자친구 엄마가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남자친구만을 바라보면서 그래 왔니? 라고 말했어요. 그 모습에 저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엄마는 제 인사를 받지도 않고는 남자친구를 보며 앉으라고 말했어요. 그쯤 되면 저도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 엄마는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 엄마를 보며 생각해 봤어요. 이런 대접을 할 거면 도대체 왜 부른 것일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남자친구 엄마의 의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날 남자친구 엄마의 의도는 그냥 저를 무시해버리자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저기 엄마, 내 여자친구 지원이야. 남자친구가 다시 입을 열었는데요. 남자친구 엄마는 계속해서 차를 우리면서 차 마셔라 그러면서 남자친구 찻잔에 차를 부어줬어요. 그 말에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저를 챙겨주지 않으니 저를 보면서 그저 당황하면서 지원아 우선 앉아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소파에 앉았는데 저를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제게 대뜸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인지 알겠어요? 네? 너무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제가 멈칫했는데요. 이 차 말이에요. 무슨 차인지 아냐고요. 아, 저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원 씨는 어떤 차를 좋아하나요? 저는 커피를 즐겨 마시는 편입니다. 커피라. 커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커피를 즐겨 마시죠? 남자친구의 엄마는 무슨 면접을 보는 사람처럼 제가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질문을 이어나갔어요. 그 말에 제가 그게 저는 그냥 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커피숍에서 돈 주고 사 먹는 다크 말인가요? 남자친구의 엄마가 표정까지 바꾸며 말을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 엄마의 물음에 제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대충 우리 집을 보셔서 알겠지만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맞게 살아야 탈이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마치 너는 우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알겠니? 그러니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 눈치를 보던 남자친구가 뭘 그래. 지원이 무안하잖아. 라고 하며 남자친구는 엄마를 말렸어요. 아니 내가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되도록이면 나랑 맞는 며느리가 오면 서로 좋은 거지. 라고 말을 했는데 남자친구 엄마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바라보던 그 눈빛이 저를 소름 끼치게 하더군요. 그리고 남자친구 엄마는 저에게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알다시피 우리 집이 손이 귀한 집이라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시간 날 때 산부인과 진료 기록 좀 가지고 와봐요. 혹시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 말에 제가 네? 산부인과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렇게 놀라는 거죠? 요즘은 결혼 전에 건강진단서도 서로 주고받는다고 하지 않나요? 물론 우리 아들 건강진단서도 준비할게요. 그럼 공평하잖아요. 남자친구의 엄마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마시면서 말했어요. 그 말에 남자친구가 엄마, 지원이 간호사야. 간호사인데 그런 것도 모르겠어? 그리고 지원이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하는데 라고 말했지만 남자친구 엄마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더 잘된 거 아니니? 간호사니까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하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어요. 그 와중에 저는 바보같이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면접을 마치고 남자친구 집을 나섰는데요. 잊지 마요. 건강진단서 꼭 가지고 오는 거. 남자친구의 엄마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 두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남자친구가 지원아, 우리 엄마 때문에 기분 나빴지?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러고는 제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저기 미안한데 나 너랑 결혼 못하겠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니? 우리 그냥 헤어지자.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급하게 뛰어갔어요. 그 사이 정신이 들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무슨 수모를 겪고 나온 건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 뒤에서 계속해서 너 없인 못 살아. 난 너만 있으면 돼 지원아. 그리고 나도 노력할 거고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이해해줘. 라고 하며 저를 따라다니면서 졸라댔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말에 결혼하면 너희 엄마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건데 나는 못 살 것 같아.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고 그냥 헤어지자. 너네 엄마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 제 말을 듣던 남자친구는
우리 결혼하면 절대로 못 그렇게 할게. 내가 정말 약속할게.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양보해주라. 제발 부탁이야. 너 없이 난 못 살아. 라며 울면서 매달렸어요. 그때 제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쳤어야 했는데 저도 그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매달림에 저도 그만 마음이 약해져서는 얼마 뒤 진짜 건강진단서를 준비했어요. 물론 산부인과 진료 기록까지 말이죠. 그리고 얼마 후 남자친구 집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남자친구 엄마가 남자친구 건강진단서를 보여주면서 자, 봐라. 우리 아들은 아무 이상이 없구나.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건강진단서를 보여드렸는데요. 남자친구 엄마는 정말 꼼꼼히 그걸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슨 시험지 채점 받는 학생처럼 그저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쯤 진단서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남자친구 엄마가 약간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진단서야 네가 간호사니까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 뭐 하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마치 제가 조작이라도 한 거 아니냐는 식의 말이었어요. 그 말에 제가 당황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엄마가 다시 이번 주 토요일에 둘 다 시간 빼놓거라. 내가 잘 아는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진맥 좀 짚어보자꾸나. 너희 둘 다 보약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라고 말을 했어요. 저 죄송한데 저는 한약을 잘 못 먹어요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남자친구 엄마가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니? 우선 시간 빼놓거라. 양의학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게 한의학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남자친구 엄마는 저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우리를 떼어놓을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또다시 남자친구에게 정말 화를 많이 냈는데요. 남자친구가 다시 울면서 빌었어요. 이번 한 번만 봐줘 제발. 진짜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울며 제게 매달렸어요. 저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남자친구와 헤어질 정도로 당시에 내게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렇게까지 매달리니 저도 그냥 그러자고 하고서는 따라갔어요. 한의원에서 진맥을 하던 중에 한의사가 전반적으로 몸이 많이 약해요. 몸이 원래 많이 찬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기회는 있다다 싶었는지 어느 날 저와 남자친구를 다시 불러놓고는 우리 집안 손이 귀한 집안인데 절대 안 된다. 너도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니? 절대 안 돼. 이쯤에서 빨리 끝내자. 라고 말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진짜 완전 어이가 없었죠. 그냥 제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싫다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고상한 척이란 척은 다 하시고 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서로 시간 낭비밖에 안 되는 일을. 제가 남자친구의 엄마를 노려보며 말을 했어요. 저도 병원에서 일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지만 진짜 그런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어머 태민아,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찌 이래서 사람은 배운 걸 무시할 수 없는 거야. 말하는 거 봐. 천박하기 그지없지 않니? 남자친구 엄마가 호들갑까지 떨면서 말을 했어요. 그렇게 고상하신 분이 이런 행동을 하시나요? 내가 보기엔 아줌마가 제일 천박한 것 같네요. 제가 다시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 엄마가 뭐야?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것을 데리고 와서는? 이라며 남자친구를 째려봤어요. 엄마, 나는 지원이 아니면 결혼 절대 안 할 거야. 이번엔 나도 양보 못해. 그러니까 엄마가 지원이한테 사과해. 남자친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나서 가방을 들고는 됐어. 이 결혼 내가 안 해. 알겠어? 내가 살다 별일을 다 겪네 진짜. 그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저를 남자친구가 잡으면서 지원아, 나 너 없이는 못 사는 거 알잖아. 제발 이러지 마. 라며 다시 매달렸어요. 근데 그 순간 남자친구 엄마가 이태민, 그 손 놓지 못해? 라고 소리 질렀고 남자친구는 싫어. 내 결혼이야. 결혼은 내가 하고 싶은 사람과 할 거야. 라며 남자친구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엄마는 이태민, 너 똑바로 들어. 너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혼자서 너 다 키웠어. 그러니까 너한테는 선택권이 없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알겠어? 다음 주부터 선볼 준비해. 쟤보다 얼굴도 더 예쁘고 학벌도 좋은 애로 골라놨으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끼쳐서 저러니까 이혼을 했지. 라고 말하며 제가 급히 그 집을 빠져나와 버렸어요. 제가 그런 집구석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안다면 도대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게 거기에서 뛰쳐나왔는데 남자친구가 쫓아와서는 지원아, 나 집에서 그냥 나올게.
그럼 우리 둘만 같이 살자. 그러면 되는 거잖아. 제게 다시 애원을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에게 제가 물었어요. 너 아까 못 들었어? 너는 너네 엄마 거라잖아. 모르겠어? 너네 엄마 너 쉽게 포기하실 분이 아니야. 제가 딱 잘라서 말을 했지만 나도 알아. 우리 아버지도 그런 엄마 때문에 못 견뎌 하셨어. 근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나는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었어. 엄마가 정말 숨이 막혔거든. 근데 내가 없으면 엄마가 못 살 것 같았어. 그래서 나도 엄마랑 같이 산 거야. 근데 나도 이제 자신이 없어. 그래서 너처럼 평범한 사람 만나서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었어. 남자친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인지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며 말을 하는 남자친구 마음이 이해는 되었지만 저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두고 바로 매몰차게 뒤돌아섰어요. 그 뒤로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매달렸지만 저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정도만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자친구와 저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 후 남자친구가 어렵게 괜찮은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남자친구의 전화를 차단해놨더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술에 정말 취한 채로 저한테 한다는 말이 지원아, 나 이번 주에 결혼한다. 근데 네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어. 우리 둘이 그냥 도망가자. 해외로 도망가서 살면 되잖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결혼 축하해. 행복하길 바랄게. 그리고 나도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연락 안 하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몇 년 뒤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고요.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고 시댁 가족 모두 좋은 분들이세요. 시어머니는 간호사 일이 많이 고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시며 늘 미안해하셨고 항상 신경 써주셨어요. 그런 마음이 저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전 남자친구의 엄마와 딱 마주친 겁니다. 저는 이미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를 대로 불러서 정기검진을 갔었어요. 그리고 듣고 싶어서 들었던 것은 아닌데 전 남자친구의 엄마가 결혼 전에 검사했을 때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도대체 왜 애가 안 생기는 거니? 라고 하며 다그치는 것을 보니 며느리인가 보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의 엄마의 다급침에 며느리의 두 눈에 눈물이 글썽했어요. 그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참 한심한 사람이네요. 그날 저와 마주치고는 제 배가 남산만한 것을 보았던 전 남자친구의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 없네요. 저보고 몸이 차갑다느니 뭐라니 그 난리를 쳤었는데 이제는 배가 남산만한 저를 보며 더 화가 난 건지 남들은 다 쉽게 갔는데 넌 도대체 왜 애를 못 갖는 거니? 내가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다. 라며 사람 많은 데서 심하게 잔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전 남자친구 엄마와 잠시 눈이 마주쳤는데 전 남자친구 엄마를 있는 힘껏 째려보면서 나와버렸어요. 같이 있던 며느리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필 저런 집구석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남의 귀한 자식한테 그렇게 막대하고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런 집구석에서 빠져나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전 남자친구의 아내분은 아마 계속 임신이 안 되면 시어머니 등살에 지쳐서 이혼을 결심하게 될 것 같네요. 사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다시 한번 행복을 만끽합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가 생기든 안 생기든 제가 알 게 뭔가요? 다 자기 팔자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평범한 가정이라도 얼마든지 좋으니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기 바랄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